2시간 빠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현재 기준 190일이 지난 가운데 초반에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완전 승리를 예상하면서 시작하였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이제는 러시아가 패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서 미국은 90억 달러, 우리 돈 11조 7천억 원의 지원을 하였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는 M14의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가 거둔 전쟁 전과와 러시아군의 무능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M270 MLRS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궤도형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바퀴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튼튼한 50콧이 특수 차량의 로켓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기존보다 큰 장점으로는 M270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무게가 가볍다는 것과 M270이 운용하는 모든 탄약 종류를 하이마스 또한 호환해 운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큰 이점입니다. C-130 수송기로 아예 수송이 불가능한 M270과 달리 동시에 2대까지 수송할 수 있어 미 해병대, 주방위군, 미 육군 등 다양한 군종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콧이 트럭 자체의 실내성 덕택의 가동률도 높고 어지간히 험한 지형이 아니라면 주파 능력도 크게 뒤처지지 않으며 아울러 장거리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크라이나 같은 넓은 평야지대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 미국은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로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5월 말 지원을 결정하여 지금 활발하게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전선에 들어가자마자 맹활약하면서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타격하여 이전에는 매일 5, 6만 발씩 쏘던 러시아군이 이젠 2만 발밖에 쏘지 못한다고 하며 탄약고 주변을 경계 근무하던 러시아군들이 하이마스의 타격이 두려워 타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의 탄약 손실이 커서 재정비를 위해 작전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미확인 정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포병 위주의 화력전을 통해 진격하다 보니 탄약고를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았는데 그곳만 정밀 타격하고 기동력으로 도주하는 하이마스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하이마스를 파괴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차륜식으로 경량화되어 신속 전개 후퇴가 가능한 특성 덕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우크라이나군의 선전 및 하이마스의 높은 활용도를 보면서 전쟁 시작과 동시에 대량으로 공유해줬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가 왜 전차 부대를 포기하고 하이마스를 대대적으로 증강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만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 등에서 수십 개의 탄약고를 날려버리는 활약을 하며 제블린에 이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텔레그램 등지에서 러시아인들이 하이마스의 성능과 전과에 상당한 당황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푸틴 역시 하이마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하이마스를 처리할 특공대로 칠러 동부 지역 반군인 보스토크 대대에게 최우선 목표로서 타격하라며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국 군인이 죽는 건 아까우니 우크라이나 칠러 성향 반군에게 우크라이나 관할 영지에 침투하여 파괴하라는 자살에 가까운 특공 임무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로 러시아군 탄약고 및 주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결과 전선이 매우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장점이자 강점인 포병 물량과 화력이 하이마스로 인해 포탄 사용량이 무려 10분의 1씩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제블린 성녀와 함께 성자 하이마스로 의인화시키기도 했으며 찬양곡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 막심 포티오민 중령과 아나톨리 스타슈케비치 대령 등 푸틴이 총애하는 군인들이 하이마스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헤르손 탈환 작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이마스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가 탈환 작전을 하기가 힘들었고 설령 병력을 쏟아부어 탈환한다고 해도 큰 피해를 입어 나중에는 불리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이마스는 탄약고와 사령부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기지도 타격하고 있는데 8월 15일에는 포파스나의 바그너 그룹의 기지를 타격해 대원 수십 명을 살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안스크주 리시찬시크에 소재한 스페츠나츠 기지도 하이마스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특수부대원의 가치가 일반 보병보다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병력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보급로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헤르손 전선의 핵심 보급망인 안토노프스키 다리가 하이마스의 공격을 받아 전선의 러시아군 부대들이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딴 하이마스의 정밀 타격 때문에 헤르손에 위치했던 러시아군 남부전선 지휘부가 멜리토폴로 후퇴하면서 하이마스를 이용한 보급로 타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하이마스가 러시아군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군은 정찰 드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이 무기를 탐지하였고 탐지되자마자 한 발당 10억이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하이마스를 파괴하였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은 성공적인 폭격으로 하이마스 등 서방의 무기를 파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한 미국 외교관이 러시아가 미국이 보낸 것보다 더 많은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비웃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 군은 하이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로 수많은 하이마스 더미 모형을 만들어 배치했는데 러시아군이 이 더미에 미사일을 사격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드론의 식별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러시아는 한 발당 10억이 넘는 미사일을 10발 넘게 소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운용법도 교범으로 칭할 만큼 매우 뛰어납니다. 보급 차량이 별도로 활동하면서 발사 포인트에 로켓 컨테이너를 배치하고 발사 차량은 쏘고 빠르게 이동하여 배치된 로켓을 찾아가 장전합니다. 게다가 발사에 맞춰 구소련제 로켓으로 러시아의 방공망을 교란하면서 하이마스로 포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러시아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군은 탄약고를 무작정 폭격하기 힘든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장소나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공격을 포기할 우크라이나도 아니라서 효과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싸우고 있지만 나라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인의 용감함은 전 세계를 결의에 차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 미국 행정부를 넘어 러시아에 내에서도 억압받는 시민들에게까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독재와 침략이 이기도록 놔둔다면 우리 모두가 그 결과에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를 바꿔가며 수년간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가 진짜 나라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국민이며 러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 메시지가 러시아의 강한 벽을 언제 뚫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투 기자들이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